t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점을 지나고 곡선 ln x 더하기 t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겠대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상황만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x축이 있고 이 함수 y는 ln x 더하기 t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건 별거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지나가는 접선이 존재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아마 원점은 어디 있었겠어? 여기는 없겠지. 여기 있으면 접선 못 긋잖아. 그래서 원점은 여기에 있나 봐. 그 다음에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리고 이때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제 기울기가 ft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애인 거고 이 고정된 애에 대해서 여기는 이 t가 변하는 거잖아. 이 t가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ft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ft라고 표현되어 있겠지. 얘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t에 대한 함수야. 근데 접선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레 뭐를 갖다가 설정해 주는 게 정상이니 점을 설정해 주는 게 정상인 거니까 난 이 접점을 갖다가 설정할 거야. 그리고 접점을 설정한다는 것은 접점의 좌표를 설정한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 접점은 지금 t에 따라 변하죠. t에 의해 결정되는 애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접점에 무슨 좌표를 내가 써 넣을 건데, x 좌표를 써 넣을 건데, 저 접점의 x 좌표는 사실은 뭐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함수 혹은 변수로 갖다가 설정하는 문제가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훈련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설정을 못 해가지고 개고생을 했었는데, 설정하면 돼. 근데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마다 이거 함수니까, 그래? 함수? 근데 누구에 대한 함수라고? t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다가 gt라고 써넣어도 돼.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해서 gt라고 놔도 되고, 아니면 그거 좀 어색해 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파 할 때 놔요. 알파라고 놓고 대신 인식을 해줘야지. 얘는 여지는 뭐가 되는 거야? t에 대한 함수인 거야. t에 대한 함수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접점의 좌표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접점의 좌표는 알파 컴마 여기다가 대입시킬 거니까 ln 알파 더하기 t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인데? 라고 하면 먼저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내가 제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고 싶으면 내가 얘 미분할 거야. 자, 미분할 때 지금 얘를 미분한다는 건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x에 관하여 미분하는 거죠. x에 관하여 미분할 거니까 이때 t는 무슨 취급해줘야 돼? 상수 취급해줘야 돼. x랑 t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x 더하기 t분의 얼마 나오게 돼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먼저 첫 번째, ft라는 애는 여기다가 뭐를 넣은 결과물인 거야? 접점의 x좌표인 알파를 넣은 결과물이라서 제 알파 더하기 t분의 1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f'A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야? 제 미분해야지. 자, 이제 미분할 건데, 자, 여기서 아까랑 상황이 달라? 아까 얘는 x에 대한 식이라서 내가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얘는 뭐에 대한 식인 거야? t에 대한 식인 거야. 왜? 알파도 분명히 뭐에 대한 함수라고 말했었어? t에 대한 함수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봐봐요. 내가 제 미분해서 f't 찾을 거야. 그럼 이거 분수식이니까 몫의 미분법 쓴다고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t의 얼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1 하고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속미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속미분 들어가 주게 되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알파를 미분하면 얼마 나오는 건데? 1 곱하기
D알파 DT가 붙는 거죠. 요게 핵심이야. 요거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파가 아니라 함수인 그냥 GT라고 표현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 알파 대신에 GT가 들어갔었을 테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겠어? G 프라임 T 더하기 1 들어갔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이제 내가 좀 익숙한 게 요 스타일로 오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얘를 갖다가 뭐 라이프니츠 미분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합성함수에 미분한 거야. 요거 자체가.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죠? 이제 요건데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거기 문제에서 FA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요건 어차피 한글식인 거니까 T에다가 얼마 넣으면 A 넣으면 FA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A분의 1인데 얘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가 얼마구나. 너가 자연상수인가 봐. 그럼 너 자연상수인 거니까 여기 쫄 거 없지. 요건 해결되잖아. 알파 더하기 그 T자리에다가 A 넣으면 여기는 자연상수의 제곱인가 본데 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너 이거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말고 알파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알파에 대한 식.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있지 않았었나? 무슨 조건? 이 접선이 뭐를 지나간다는 거.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D알파 DT를 찾기 위해서 접선이 알파를 지나간다고 써먹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원점을 대입시켜봐도 되는데 원래 접선의 방정식 잘 안 찾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건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때. 접점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 쓸 거예요. 그러면 얘랑 원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니까 알파 빼기 0분의 ln 알파 플러스 t 있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잖아요. 여기다가 알파 넣는 거니까 제 알파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또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관계식이 되는 거죠. 뉴 관계식. 요 뉴 관계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야? 얘를 가지고서 이제 저거 D알파 DT 찾는 거에 이용하려고 라고 하면 이제 크로스로 한번 곱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T 곱하기 ln 알파 더하기 T는 제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쟤는 D알파 DT 플러스 1 곱하기 ln 알파 플러스 T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T 곱하기 알파 플러스 T분의 1 곱하기 D알파 DT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미분하니까 D알파 DT 플러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알파를 미분하면 뭐예요? D알파 DT 나오게 되겠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요 약분돼요. 저 약분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또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엔 T자리에다가 얼마 넣을 거니까 T자리에다가 이제 A 넣을 거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T자리에다가 A 넣으면 알파 더하기 A는 자연상수인 거 아니까 요 부분은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ln 자연상수 나오게 돼서 제 D알파 DT 플러스 1 여기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또 D알파 DT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이게 D알파 D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알파 DT 라는 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이제 넘기고 처리해주게 되면 넘겨서 처리하게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따라서 F'A라는 것은요. F'A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T는 아까 말했죠. 자연상수였었으니까 제 자연상수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D알파 DT는 방금 마이너스 얼마인지 알았어요. 2인지 알았으니까 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답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자연상수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겠니? 그래서 문제가 이게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변수 잡는 거 혹은 함수 잡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 함수랑 관련된 관계식을 두 개를 갖다가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내가 아까 애들이 좀 잘 풀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어. 거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은 거의 한 단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일반적인 모의고사에서는 여전히 잘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서 그 정도로 많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익숙하게 된 거는요. 내신에서 엄청 잘 나와요. 선생님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자, 요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얘 지금 gx가 연속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연속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여기 결국엔 자연상수에서 지금 끊겨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자연상수 넣게 되면 마이너스 f 얼마? f1 얘는 여기다가 자연상수 넣게 되면 f 자연상수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개뿔도 없어요. 이따가 뭐를 결정하게 되면 이따가 F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 얘를 이용해서 K를 찾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뭘 못 써먹겠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가입니다. 가가 왜? 자, 가 한번 봐보세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X-1 곱하기 거기 뒤에 있는 식 살짝 한번 째려보면 GX 빼기 G'1 곱하기 X-1 더하기 G1 요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얘가 맨날 0 이상이래. 요거 해석 안 되면 할 말이 없다. 얘가 뭐예요? GX의 점 1,G1에서의 뭐지요? 접선이죠. 얘한테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게 얘는 지금 기준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 이거 항상 성립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원래 곡선하고 접선 사이의 관계가 X가 뭐보다 클 때 X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였으면 여기가 뭐였어요? 물결점 부분이 음수 나오게 될 거 아니야? 1보다 작았었으면 1보다 작았었을 때에는 곡선보다 접선이 어떻게 됐어야 돼? 여기 음수에도 같이 음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곡선보다 무엇이? 접선이 위에 있어야 돼. 근데 X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같이 플러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곡선이 뭐보다? 접선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접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니? 어떤 접선이 있는데? 생각해봐.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접선이나 혹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접선.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하는 뭐 스치면서 접하는 요딴 접선도 있지만 어떤 접선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점에서의 접선 같은 경우에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지. 지금 이 접선은 어떤 접선이었다라는 거야? 곡선을 1,G1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점 1,G1 전후에서 접선과 곡선의 상하가 뒤집히는 거죠. 야, 이런 접선인 거야,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우리 뭐라고 불러?
변곡점에서의 접선인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말을 뱅글뱅글 돌려서 그렇지 이 점이 무슨 점이라는 거야. 변곡점이라는 거야. 제 변곡점이라고. 제 변곡점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G 더블 프라임 얼마? 1이 얼마 나왔겠어요? 제로 나왔겠지. 당연히 그 전후에서 모두 바뀔 테고 부호도 바뀔 테고. 될까?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인 건데 1은 자연상수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해 줘야지. 그래서 G 프라임 X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ln X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G 더블 프라임 X는요? 라고 하게 되면 저 앞에 있는 애 미분하면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ln X 속미분하니까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F 프라임 ln X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G 더블 프라임 1 이렇게 대입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나와? ln 1은 빵인 거니까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1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플러스 F 프라임 얼마? 잘못 얘기했다. 제로.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나요? 요거.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결국엔 제로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기분이 살짝 좋아. 왜? 저거 f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미분하면 1차지. 한 번 더 미분하면 상수잖아. 이거 미분해봐. 한 번 더 미분해봐. f 더블 프라임 x는 쟤는 2로 고정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쟤는 2인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뭘 알아? f 프라임 제로가 얼마인 거 알아요? 2인 거 알죠? f 프라임 제로가 뭔데? 이게 1차항의 개수라고. 얘 1차항의 개수라고. 내가 와서 잘 거면 집에서 자지 왜 여기 와서 자는 거야? 얘 1차항의 개수라고. 그럼 이제 좀 구체화할 수 있죠. fx는요.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내가 b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게 뭔데? 이제 gx. 이 gx가 극대값 3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 여러분들 gx 한번 때려볼래? 야, 얘이지 얘 한번 봐봐. 얘 이차함수에다가 k 더해준 거잖아. 근데 저 이차함수 뭐였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가? 그럼 여러분 상상해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쟤 극대값 가죠? 안 가죠. 쟤 극대값 안 가죠. 물론 어디서는 극대값 가질 수 있겠지만 자연상수에서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다면 자연상수 아니면 또 어디에서? 여기 잠깐 봐봅시다. 쟤 마이너스 f ln x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알지 않니? 요거 여기다 써볼까?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었을 텐데 뭐? 합성함수는 겉함수 혹은 속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지죠. 이 문제가 어려운 듯 쉬운 게 얘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얘가 증가함수나 사실이야. 얘 증가함수니까 속함수 때문에 극값 같진 않아.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면 누구 때문에 갖는 거야? 겉함수 때문에 극값을 갖는데 상당히 의도적이네.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원래는 아래로 불러오긴 함수인데 내가 걔 뭐 해주는 거야? 뒤집어 놓는 거잖아. 뒤집어 놓는 거잖아. 그럼 이제는 뒤집어 놓은 2차 함수에서 극값 갖게 되는 거니까 우리 요 조건 때문에 이거 저 gx는 뭐? 요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얘 잠깐 때려보니까 제가 어떻게 놓을 수 있니?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쟤 언제 극소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지. 그럼 거꾸로 gx는 ln x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극소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극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요거 이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요거 이제 내가 기억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바이 기억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gx의 극대값을 바로 얼마 나오는 거야? ln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거니까 f 마이너스 요거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얼마인데? 1 빼기 b잖아.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가 3이래. 그럼 b는 얼마니?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무엇 결정할 수 있어요? fx 결정할 수 있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라.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뭔데? k 찾는 거였잖아. k 찾는 거였으니까 k 결정해 보도록 하자. 요거 저 물결 친 거 써먹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f1 여기다 대입시면 어떻게 나와요? 1. 자, 그 다음에 f 자연상수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자연상수 빼기 2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자연상수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자연상수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땅 보기 있니? 없나? 있다. 4번. 됐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 이렇게 되겠어요. 양수 a랑 실수 t에 대해서 x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자연상수의 x제곱 빼기 tx 이퀄 제로라고 되어 있네요.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이긴 하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건 결국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말고 x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자연상수의 x제곱 이퀄 tx라고 놓고 이거 두 함수로 분해할 거죠. y는 x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자연상수 x랑 y는 tx라고 분해할 거예요. 그러면 얘야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고요. 쟤는 마이너스 a일 때 제로 나오고 생각 한번 해봐봐. 얘 어차피 양수죠. 얘는요? 얘도 양수야. 그래서 얘는 어디서만 놀아? 그 x축 위쪽에서만 놀아. 다만 여기서 마이너스 a에서 뭐 할 거야? 접했겠지. 접하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하고 고민할 수 있을 때 문제에서 써줬어. 어디로 간다 걔? 0으로 간다고 써놨어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접하는 건 좋은데 이쪽에서 0으로 가고 이쪽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나온 거죠? 얘가 y는 x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문제에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내가 잡아줬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내가 이제 만들어 놨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거 언제야? 접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접할 때? 여기서 접할 때. 또 뭐 있어요? 요때도 접하잖아. 그러면 이때 지금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지금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T1, T2, T3가 되는 거니까 이게 T1이고 기울기가 그 다음에 저 빨간색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T2고 T2는 쉽네. 얘는 빵이야. 자, 그 다음에 누구? 얘 있죠, 얘. 요때 기울기가 얼마야? T3인 거죠. 그래서 T1과 T3를 곱하면 마이너스 자연상수의 뭐야? A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음수인 거 되게 자연스럽죠. 그럼 나 하나는 알겠어. 뭐?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지금 T2보다 살짝쿵 작을 때의 교점의 개수야. T2가 뭔데? 이거잖아. 빨간색 0, 0. 요거보다 살짝 작았다는 얘기는 조금 음수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조금 음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요건 알겠어. 뭐 T가 T2보다 작게 갔었을 때 FT라는 건 3이라는 건 알겠어. 이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야? A 값만 알면 돼. A 값만. A 값 어떻게 알 건데? 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 이 주황색 두 개는 뭔 선이에요? 접선인 거잖아. 그래서 접선의 X 좌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놨다고 쳐봅시다. 어쨌든 관계는 동일하게 나올 테니까 내가 알파에 대해서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라고 하게 되면 점의 방정식 하나만 해봅시다. 알파 컴마 여기다가 넣을게요. 알파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할 거니? 돌았냐고. 그렇게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 점하고 원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거야. 원점과 접점 사이의 기울기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그럼 나 뭐를 갖다가 얘 한 번은 미분해 봐야 되겠네. 제 미분해서 엑셀에다 얼마 넣어주면 알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2배의 알파 플러스 A 곱하기 자연상수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A의 제곱 곱하기 자연상수의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좀 복잡하긴 하다야.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는 그냥 날아가 버려. 얘는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게 되잖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누구도 날릴 수 있어? 알파 더하기 A도 날릴 수 있죠. 알파 더하기 A도 날릴 수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A는 2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A 알파가 놓을 수 있겠죠. 넘기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A 알파 있고 여기 알파 있으니까 요것도 있구나. 그러면은 1 더하기 A 알파 맞죠? 빼기 A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돼. 내가 안 했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올 거야.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라는 것은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x 빼기 a 이퀄 제로 요 방정식이 해가 알파랑 베타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는 알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빼기 a인 거 알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a인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될까요? 요거 안 상태에서 이제 뭐 써먹어야 돼? 나 뭐 안 했어 지금? 그 T1 곱하기 T3 안 했어. T1하고 T3가 바로 뭔데? 요 두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럼 이제 이때 T1 곱하기 T3는 또 누구 곱하는 거야? 야, 얘랑 여기다 그냥 알파 넣은 거랑 베타 넣은 거 곱하든가 아니면 요거 곱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가 더 편하냐? 거지 같은 건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다가 내가 알파 넣은 거랑 베타 넣은 거 곱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A 곱하기 자연상수의 알파죠. 곱하기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A 곱하기 자연상수의 베타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나 두렵지 않아. 알파랑 베타 생기는 건.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요거 두 개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 보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A 그리고 A의 제곱까지 생기네요. 그러면 아까 알았던 거 써먹어 보자. 쟤는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나오게 되겠죠. 얘는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1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시 써먹어.
저기 마이너스 A 있고요. 여기 또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 A의 제곱 있으니까 그건 지워지게 되겠네요. 요곳에, 요거 잘못 썼다. 지금 잘못 썼죠? 다행이다. 크게 막 지울 건 없어요? 여기 얼마였어야 돼? 제곱이고 제곱이었어야 되겠지. 다행이네. 요곳에 얼마? 제곱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는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눠주는 거야. 곱하기 자연상수의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A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는 4A의 제곱이고 걔를 마이너스 4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이거죠. 근데 얘가 얼마래요? 얘가 마이너스 자연상수에 마이너스 A 빼기 1 이래매. 야, 그럼 겁나 쉬운 건가? 지금 잘못 썼죠? 여기 4A의 제곱이었으니까 깜짝 놀라요. 마이너스 4A죠. 미안.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지고요. 이 부분도 약분되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나와? 4분의 1 나오게 되지. A 값 4분의 1 나오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 더하기 F T2 마이너스 무한소라는 건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얼마 나오게 되니? 13 나오게 되겠네. 정답 3.